저희 32번 볼게요. 여기 이제 뭐 보기 5개에 대해서 역시 뭐 동치가 안 되는 거를 하나 찾아라 라는 게 질문이고, 전체 가정되어 있는 상황을 잠깐 보시면 이제 PID 동네이다, PID 동네이고, 그 다음에 i는 이제 0은 아니다, 그러니까 0 말고 다른 원소가 있다. 그래서 동네는 PID고 이제 0이 아닌 원소까지 있는 i다. 뭐 여기가 이제 전체적인 가정에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동그라미 2번 얘기는 뭐 다른 기출문제에서 계속 몇 번 언급을 했던 내용인데, 뭐 동네가 PID이고 저기 PX가 이제 기하학당식인 상황이면 생성을 하고 나면 이제 극대 이데알이다. 그래서 PID 동네에서 기하학과 생성을 하게 되면 극대 이데알이다. 그래서 저 i는 극대 이데알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제 명제들을 써놨는데, 뭐 보시면 이제 단위원이 있는 가한한인 상황에서는 여기 이제 극대 이데알이냐 여부하고 자른 상의 체이냐 이렇게 왼쪽 오른쪽에 대해서 이제 동치다. 뭐 단위원을 갖는 가한한이면 이게 체이냐 여부하고 극대 이데알 여부가 동치고, 또 여기 소이데알이냐 여부하고 상관이 정역이냐 여기 이 좌우 쪽 명제도 이제 동치다. 그래서 단위원을 갖는 가한한에서 좌우 관계가 이제 동치 관계가 성립을 하고, 또 체하고 정역하고의 이제 일반적인 관계가 체가 정역인 게 당연히 성립을 하고, 정역이 체라는 보장은 하지 않고, 그래서 윗줄하고 아랫줄의 관계는 이제 내려가는 방향이 일반적으로 성립하는 방향이다. 그래서 뭐 단위원을 갖는 가한한이면 극대 이데알은 소이데알 개념이 성립한다. 뭐 반대로 얘기하자면 단위원이 없거나 가한한이 아니라면 이게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상황도 얘기를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단위원을 갖는 가한한일 때는 극대 이데알과 소이데알의 관계가 한쪽 방향은 성립하는 개념이 있다. 그 다음에 저희 아까 기출문제에서도 지나온 거지만 이제 유한정역은 체라는 개념이 있다. 결국은 여기 상환이 혹시 유한이라는 개념까지 있으면 그럼 얘는 유한정역이 되고 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상환의 개수가 유한계가 있다라는 개념까지가 추가적으로 혹시 있다면 올라가는 방향도 성립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4개가 다 동치까지 성립한다. 그래서 이 상환에 유한 개념이 들어가 있다면 이 4개는 또 동치가 되고, 그럼 소이데알이 극대 이데알이냐 그쪽도 성립을 한다. 그래서 혹시나 R이 유한이면 당연히 여기 I로 자른 것도 당연히 유한이기 때문에 전체 R 자체가 유한이라면 그럼 결과적으로 이 4개가 다 동치라는 개념도 물론 성립을 한다. 결국 이 개념이 성립을 한다. 그래서 이제 뭐 유한집합인 단위원을 갖는 가한한에서는 극대하고 소의 개념은 동치 개념이다. 그래서 뭐 ZN 타입의 환도 이런 타입의 환이기 때문에 ZN 타입의 환도 이제 극대하고 소의 개념이 차이가 없는 개념이 된다. 그래서 극대하고 소의 개념이 동치라는 상황이 성립할 수 있는 뭐 환 중에는 단위를 갖는 유한집합인 환의 개념이 성립하는 예제 중에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은 저 자른 상환에 대해서 0 빼고는 다 여건이 있다. 0 빼고는 전부 가여건이다. 결국은 체다라고 얘기를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결국은 체라는 얘기를 결국 했으면 또 얘는 또 단위원도 있는 가한한이기 때문에 저런 자른 상환의 체 여부하고 자라고는 이데알의 극대 여부도 동치의 개념이다. 단위원을 갖는 가한한에서는 극대 여부하고 자른 상환의 체이냐 이게 다 동치 개념이고, 결국은 i가 극대의 개념을 갖고 있다. 동그라미 3번에 해당하는 i도 극대 이데알의 개념이 있다. 그 다음에 4번은 전자집합하고 저 i 사이에 뭐 더 이상 이데알이 없다. 뭐 그냥 말 자체로 이제 극대 이데알을 그냥 풀어 쓴 거다. 그래서 i하고 저 전체 사이에는 더 이상의 이데알이 들어가 있는 게 없다. 결국은 i가 극대 이데알이다. 뭐 거의 정의를 써놓은 거다. 그 다음에 이제 동네가 이제 PID일 때, 그리고 이제 소이데알이면서 0이 아니라는 조건까지 있을 때, 그때는 극대 개념이 성립한다. 일단 PID는 물론 단위원이 있는 가한한인 거이기도 하기 때문에 극대가 소냐는 물론 당연히 성립해요. 극대가 소냐는 당연히 성립을 하고, 소가 극대냐가 이게 일반적으로는 안 될 수도 있는 개념인데 0이 아닌 i에다가 동네가 PID가 되면 이쪽 화살표 방향도 성립을 한다.
예. 같은 개념을 여기 다시 써놨는데 그러니까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PID 동네면 0이 아닌 조건 하에서 기하권, 소원, 소이데알, 극대이데알 요 4개가 다 동치 개념이다. 그래서 동네가 PID고 0이 아닌 원소였다면 여기 써져 있는 4개의 명치가 다 동치 명제이다. 이게 잠깐 PID 개념을 빼고 성립하는 상황을 좀 적어서 볼게요. 만약에 PID 개념을 빼고 보면 기하권으로 생성해서 극대이데알이냐 이쪽 개념이 PID 동네에서 성립을 하고 극대이데알이었을 때 제가 기하권이냐라는 개념이 정역에서 성립하는 개념이다. 그러니까 PID에서는 여기 왼쪽 명제하고 오른쪽 명제는 양쪽 다 성립을 한다. 물론 0을 지금 빼놓고 봤을 때. 그 다음에 극대이데알하고 이제 소이데알하고 관계가 이쪽 내려가는 방향은 단위원을 갖는 가한한 이기만 하면 무조건 성립하는 개념이다. 그리고 소이데알하고 소원의 개념은 그냥 정역이기만 해도 그냥 양쪽에 다 성립하는 개념이다. 그리고 기하권하고 소원하고의 관계는 이제 소원이 기하권이냐 이건 정역이기만 해도 성립을 하고 기하권이 소원이 될 수 있느냐는 이제 UFD이면 성립한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제 저렇게 성립을 한다면 이제 PID에서 얘기를 하면 이제 다 성립한다라는 얘기를 또 할 수 있어요. PID면 다 성립한다. 그래서 PID면 또 A가 0이 아니라면 이 이데알도 물론 0이 아니겠죠. 그래서 0이 아닌 이데알이면 같은 개념이 된다. 동네가 PID이고 0이 아니라면 이 두 개의 개념도 같은 개념이 된다. 그래서 오른쪽 왼쪽은 당연히 성립하고 왼쪽에서 오른쪽 얘기도 PID에서는 같은 개념으로 성립한다. 결국은 요 화살표 방향이 PID에서는 성립을 한다. 뭐 그 개념으로 동그라미 5번을 좀 접근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동그라미 5번의 상황을 보면 뭐 곱한 거가 I에 들어간다면 뭐 둘 중에 하나는 I에 들어간다. 이제 소이데알에 대한 명제를 써놨는데 얘는 물론 이제 PID이고 전체 과정 중에 저 I가 0이 아니다 라는 얘기까지 있었기 때문에 소이데알이면서 0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동네는 PID이기 때문에 극대이데알 개념도 성립한다. 그래서 5번도 결국 I가 극대이데알 개념이 성립한다. 그래서 지금 2번부터 5번까지는 다 I가 극대이데알 개념을 갖고 있다. 지금 여기 2번부터 5번까지의 개념을 하나씩 본 건데 다 극대이데알 개념이 있고 여기 동그라미 1번은 뭐 I가 0이 아닌 원소에 대해서 뭐 기하계의 거부로 표현할 수 있다. 이건 뭐 극대이데알이냐랑 아무 관계 없이 그냥 다 기하계의 거부로 당연히 풀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극대인 여부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명제이다. 그래서 2번부터 5번까지는 극대이데알이다 라는 개념이고 1번은 극대이데알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개념이다. 그 중에서 5번은 실제로는 소이데알 개념이지만 이게 극대이데알 개념도 지금은 갖고 있다. 뭐 그 다음 기출 문제는 그 얘하고 얘가 이제 집합이 뭐 같으냐 여부에 대한 거를 이제 확인하는 사실 모의평가 문제는 다음에 나올 모의평가 문제는 뭐 얘네들이 뭐 같으냐 아니냐에 대한 상황들을 확인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냥 이 자체적인 명제로만 보자면 그냥 원소 여부를 보시면서 그냥 간단하게 포함관계들을 다 확인할 수 있다. 어쨌든 일반적으로 더한 원소를 첨가한 거랑 따로따로 첨가한 거의 상황을 보면 뭐 당연히 첨가를 각각 했다면 이제 알파랑 베타를 더한 원소가 당연히 들어가 있는 게 맞고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가 있는 채고 얘는 그런 애 중에서 당연히 제일 작은 채이기 때문에 결국 제일 작은 채가 뭐 작은 쪽에 포함관계를 갖고 있는 건 그냥 정의 때문에 당연하다. 그래서 저쪽 포함은 그냥 당연한 얘기고 반대 포함이 된다면 이제 등호도 성립을 할 텐데 그러니까 지금 이쪽 포함은 뭐 일반적으로도 당연한 얘기고
뭐 원소가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쪽 포함은 이제 당연한 얘기고, 이제 반대 포함 얘기가 완성이 되면 이제 등호 얘기들을 한 거랑 같은데, 그럼 반대 포함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 오른쪽 집합이 뭐 루트 2가 있다라는 얘기나 루트 3이 있다 그런 얘기들을 밝히면 된다 그런 거죠. 근데 어차피 체는 곱셈 여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저런 원소도 당연히 있어야 하고, 체니까 여건도 있어야 되고, 여기 루트 3 빼기 루트 1을 이제 분모 문제 곱해보면 이제 루트 3 빼기 2가 이제 있는 원소이다 라는 상황에 의해서, 그래서 사실 여기를 분모 문제에다 루트 3 빼기 루트 1을 곱하면 뭐 같은 원소인 걸 확인할 수 있고, 뭐 더해보면 뭐 루트 3이 남으니까, 그래서 뭐 여기에 루트 3이 있다라는 얘기를 뭐 밝힐 수 있고, 다시 여기 안에 있는 물건을 뺀다면 루트 2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루트 2가 있는 얘기, 루트 3이 있는 얘기를 다 밝힐 수 있고, 왼쪽은 그런 애들 중에서 제일 작기 때문에 포함이 성립한다. 결국 등호를 이렇게 확인하면 충분해요 하고, 이제 다음 모의평가 문제는 이제 다르게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나오는 얘기들을 미리 썼는데, 저희가 이제 뭐 T라는 벡터 공간 사이에 어떤 선형사상 T가 있을 때 그 선형사상에 의한 행렬을 저희가 찾아내려고 하면, 뭐 여기 정역에 있는 기저 뭐 유언을 T를 통해서 보내서 그 T 유언에 대해서 공역의 1차 결합으로 표현을 하고, 그런 열벡터로 표현을 해서 그런 열벡터들을 뭐 써내면 된다. 그래서 뭐 첫 번째를 찾으려면 뭐 T 유언에 대한 거를 1차 결합 표현으로 쓰고, 두 번째를 쓰려면 T 유투를 공역의 1차 결합으로 써서 차례차례 열들을 구해내면서 저 선형사상에 의한 행렬을 구하면 된다.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어떤 또 기하성에 대한 개념이 좀 나오는데, 저희가 얘가 지금 2차식이나 3차식이었으면 해가 있느냐로 이제 충분히 끝나지만, 이제 4차식 같은 경우는 해가 있느냐만으로는 부족하다. 예. 뭐 해가 있느냐 여부는 여기 상수항도 1이고 최고차계수도 1이기 때문에 1하고 마이너스 1이 뭐 해 역할을 할 수 있느냐만 따져봐도 되고, 당연히 1을 넣어도 0이 나오지 않고 마이너스 1을 넣어도 0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없다는 게 바로 나오고, 그러면 1차식 인수가 없다는 얘기를 밝힌 건데, 얘가 아직 2차식 두 개의 곱으로 분해되느냐 여부까지도 조사를 마저 더 해서 이 상황이 가능하냐 여부를 조사를 해서 구체적으로 연립방정식을 푸는 작업까지 해서 이런 일은 불가능하다 라는 일까지 좀 밝혀내야 1차 인수가 없고 2차 둘의 곱으로도 안 된다까지 밝혀야 기하이다 라는 것을 밝힌다. 예. 어쨌든 부분적으로 기하 얘기는 이렇게 밝히는 부분이 필요한데, 다음 모의평가 문제는 여기보다는 다른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얘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알파가 F상에서 이제 대수적이면 그 알파가 첨가됐을 때 뭐 차원이 얼마인지에 대한 자연수 값하고 알파에 대한 최소 기하 당식에 대한 그 차수 자연수 값하고 물론 같다. 예. 예, 다음 33번 이제 모의평가 문제 볼게요. 이제 루트 2, 루트 3이 첨가된 저 Q에 대한 확대체 상황이 주어져 있고, 알파는 뭐 루트 2 더하기 루트 3이다 라는 이름으로 주어져 있고, 뭐 가번 얘기 보시면 뭐 벡터 공간이 되도록 뭐 정의할 수 있다. 사실 체가 갖고 있는 덧셈하고 체가 갖고 있는 곱셈이 있고, 뭐 그 덧셈과 곱셈을 여기서 원하는 벡터 덧셈하고 스칼라 곱셈으로 똑같이 쳐다볼 수가 있어서 체에서 뭐 이런 상황의 개념이 자연스럽게 성립한다. 그 다음에 뭐 나번 보시면 여기 주어져 있는 두 뭐 벡터 공간 사이에 베타가 어디로 보내졌냐면, 아까 그 알파가 루트 2 더하기 루트 3인데 그 알파가 곱해진 상황으로 이제 뭐 정의를 했어요. 그러면 그게 선형 변환이냐, 덧셈하고 상수배에 대한 계산의 등호 관계가 성립하느냐, 그것도 자연스럽게 확인할 수 있어서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뭐 선형사상 얘기를 할 수 있고, 예, 그 다음에 뭐 1 루트 1 루트 3 루트 6에 대한 1차 결합으로 뭐 표현이 되고 나면 그 개수들 이렇게 뭐 나타낼 거다. 예. 그래서 일단 이게 등호가 성립하는 거를 이제 보여라 라는 얘기인데, 어쨌든 원소 관계대로 표현하면 조금 전에 제가 잠깐 적어온 상황대로 충분히 등호 관계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의 흐름은 이제 다르게 진행을 좀 하고자 하는 상황이에요. 뭐 가번 얘기는 저희 제가 갖고 있는 덧셈과 곱셈이 벡터 공간에서 원하는 벡터 덧셈하고 스칼라 곱셈 얘기를 뭐 만족한다. 뭐 그 상황으로 잠깐 읽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상수배를 했던 상황으로 t가 정의가 되어 있는데, 뭐 덧셈에 대한 등호 관계는 이제 상수배에 대한 등호 관계로 뭐 당연히 다 성립하는 등호 관계다. 예. 그냥 읽어보시면 저 등호들이 자연스럽게 성립할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선형사상이 되는 게 뭐 성립한다. 예. 이제 구체적으로 사실 이제 A의 행렬을 찾으려고 하면, 그러니까 기저였던 1하고 루트 2하고 루트 3하고 루트 6을 차례대로 보내보면서 이제 1차 결합의 표현으로 나타내서 이제 찾아내면 된다. 예. 예. 그래서 뭐 1을 보내게 되면 뭐 개수들이, 그래서 1을 보낸 결과물은 뭐 그대로 루트 2하고 루트 3이고, 개수만 보자면 0하고 1하고 1하고 0이 개수고, 그게 바로 이제 열벡터를 썼을 때가 이제 찾고자 하는 행렬의 1열이다. 예. 뭐 다른 계좌 이제 루트 2도 보내게 되면, 예, 여기 뭐 개수 상황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다 확인할 수 있고, 2하고 0하고 0하고 1, 그게 이제 두 번째 열이다. 이렇게. 그래서 뭐 루트 3도 보내서 루트 6도 보내서 뭐 어떤 열들이 3열이고 4열인지를 이제 다 확인할 수 있고, 행렬이 어떤 상황인지를 이제 다 확인할 수 있다. 예. 그래서 기저원소들을 차례대로 보내고 나서 1열, 2열, 3열, 4열을 차례대로 찾으면 A를 찾는다. 예. 그럼 그 A에 대해서 이제 고유당식을 계산하면 요 4차식이 얻어지는데, 저 4차식이 기하기냐 여부를 아까 잠깐 간략하게 써봤지만, 이제 1차 인수 여부하고 2차 곱하기 2차 여부를 따져서 제가 기하기인지에 대한 확인을 좀 할 수 있다. 예. 어쨌거나 그 상황을 떠나서 제가 케일리 정리에 의하면 저 고유당식 상황에다가 A가 들어간 결과물은 영행열이다. 예. 그래서 A가 다 들어가고 나면 그 결과물은 이제 영행열이다. 예. 물론 영행열이기 때문에 뭐 어떤 거랑 곱을 해도 당연히 0이 나온다. 예. 이거 자체가 이제 영사상이고, 뭐 행렬로 영행열이고, 누구랑 0이랑 붙어도 당연히 0이 나오고, 그 거듭곱을 결국 시키는 것도 t의 정의가 이런 상황으로 당연히 이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두 번을 보낸다라고 하면, 그러면 여기다가 한 번 더 t를 통해 보내는 거고, 여기다 알파를 한 번 더 곱하는 거니까 당연히 이런 상황이 될 거고, 한 번 더 보내서 세 번을 보내게 되면 여기다 알파를 한 번 더 곱할 거니까 당연히 알파의 세제곱이 나올 거고, 그래서 여기가 t의 n제곱 형태대로 보냈다면 알파의 n제곱이 당연히 나오는 게 자연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여기 t의 4제곱에다 베타를 보내면 알파의 4제곱이 나오고, 뭐 t제곱에다 보내면 알파의 제곱이 그대로 따라 나오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저기 개수들이 당연히 그대로 다 나오는 상황이 돼요. 결국은 이 곱에 대한 결과는 0이고, 0이 아닌 베타를 뽑고 해도 그렇기 때문에 이 앞쪽 가로가 이제 0이다. 예. 그래서 앞쪽 가로가 0이고, 그 알파를 x라고 이제 둔 이 다항식에 대해서 제가 알파를 근으로 갖는 다항식이 맞다. 그래서 알파를 긋는 어떤 0다항식이 아닌 녀석인 게 분명하고, 기하은 지금 말로만 써놨는데 이제 1차 인수가 없다라는 부분하고 2차 기하의 곱으로도 불가능하다라는 부분까지를 다 밝히고 나면 기하이다라는 걸 밝힌 거다. 예. 그 부분은 지금 뺐어요. 결국 이제 기하이다라는 상황을 이제 밝히게 되면 그 다항식의 차수인 4하고 이 차원인 4하고도 이제 같은 개념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이 확대체의 차원이 4차원 확대체이다. 예.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차원의 곱의 관계대로 결국 다시 얘기를 했을 때,
여기는 저희가 이제 사고 여기의 관계가 최소 기약 당식의 차수랑 같은데, 그러니까 이 첨가하고 있는 물건의 유리개수 최소 기약 당식 몇 차식이냐랑 같은데, 아까 나왔던 그 x의 4승 빼기 10x 제곱 더하기란 그 4차식이 기약이다라는 걸 밝히고 나면 여기가 결국 4차원인 걸 밝힌 거가 된다. 예. 여기도 사고 여기도 사기 때문에 여기가 1이다. 결국은 2는 같은 집합이다. 예. 결국 여기가 4라는 걸 밝히는 순간 이게 같은 집합이다를 밝히게 된다. 예. 그래서 여기랑 여기랑 등호가 성립한다. 이렇게. 그래서 알파를 그냥 다른 걸로 교체하고 나서 뭐 지금 했던 작업을 반복해서 한 번 더 한다라고 하면 뭐 행렬은 뭐 같이 열 단위대로 이제 찾아서 행렬을 구하시면 되고, 행렬을 또 구하게 되면 뭐 고유당식도 구할 수 있고, 그리고 고유당식을 구하면 어떤 완전제곱식 형태대로 나오는데 결국은 역시 케일리 정리 상황에 의하면 행렬이 들어가면 영행렬이고, 또 영위하는 거를 곱해서 결국 정리하다 보면 여기 앞쪽 가로가 역시 0이다라는 얘기를 또 똑같이 얻고, 그렇다면 이 2차의 결과물이 0이다라는 얘기를 얻는 거나 마찬가지가 된다. 예. 그래서 역시 이 다항식은 알파를 근으로 가는 다항식인데 지금 2차식이기 때문에 기하학성을 확인하기 조금 더 간단하고 역시 기하학이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 차수가 2이기 때문에 이 차원이 2이다라는 것을 밝힌 거다. 예. 그래서 여기가 2가 되는 것을 밝히고 나면 결국은 여기가 2다라는 것을 밝힌 거고, 여기 1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이게 집합으로 같은 집합이 아니다. 그래서 이 둘의 관계는 같은 집합이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진부분 집합이다. 예, 진부분 집합이다. 결국은 뭐 지금 했던 작업에 대해서 이제 하고 싶은 결론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뭐 알파를 뭐 어떻게 잡든지 간에 뭐 알파가 뭐냐랑 관계없이 어쨌든 알파를 곱한 상황으로 이제 정의가 되고 나면 선행사상이 되는 거가 자연스럽고, 선행사상에 의한 뭐 고유당식이 이렇게 나타나고 나면 아까처럼 뭐 4차식이 나오든 뭐 더 인수분해가 돼서 2차식이 나오든 아무 관계없이 어쨌든 0당식이 아닌 어떤 고유당식이 하나 나올 거고, 이 녀석이 당연히 알파를 근으로 갖는 얘기를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대수적이다라는 얘기를 충분히 얻어낼 수 있다. 예. 그리고 유한학대체는 대수학대체가 성립한다. 그런 개념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예. 아까 저희 다른 기출 문제에서 그냥 일반적인 증명도 아까 했었어요. 뭐 다음에 34번 문제 볼게요. 뭐 가번은 뭐 원소를 8개짜리로 갖다 따면 뭐 가항군이냐? 뭐 사원수군도 있고 디포라는 군도 있기 때문에 비가항군이 분명히 있고, 뭐 가번은 뭐 당연히 성립할 수 없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기가 이거에 대한 확인인데, 부분군의 개수를 유한계로 갖고 있다면 유한군이냐? 이렇게 이제 성립한다에 대한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거에 대한 증명은 좀 이따 볼 건데, 저희가 이게 성립한다는 상황이 확인이 된다면 여기 유한군하고 부분군의 개수가 유한 거에 대한 관계가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에 대한 증명을 하고 나면 오른쪽에서 여기 왼쪽 방향은 당연히 성립을 하기 때문에, 이게 개수가 유한계였다면 뭐 부분 집합을 다 써도 유한계밖에 없기 때문에 부분군이 유한계게 당연하고, 이쪽에서 저쪽은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이 기출문제 질문에 대한 확인을 하고 나면 이게 동치다. 이렇게. 그래서 유한군이냐 여부하고 부분군의 개수가 유한계이냐 여부는 동치의 개념이다. 그게 이 기출문제에 대한 얘기고, 원소에 대해서 모든 원소가 위수가 유한이다라는 명제하고는 한쪽 방향만 성립한다. 이렇게. 그래서 아래줄 명제하고 이제 윗줄 명제는 동치의 개념은 아니다. 예.
뭐 예를 들면 이제 여기 ZE를 무한계를 직접시킨 군이나 뭐 정수하고 유리수하고 이제 다른 뭐 상군 상황들을 보면 아랫줄하고 윗줄 상황에 대해서 뭐 성립하지 않는 예제 상황이 돼요. 뭐 예를 간단하게 보시면 뭐 어떤 원소든지 두 번 하면 항등원이 되기 때문에 유집합에서 원소의 수는 1하고 2밖에 나오지 않고 이 군 안에 있는 모든 원소의 수가 유한인 거에 대한 개념이 성립을 하고, 물론 이렇게 무한번을 곱하게 되면 원소의 개수는 무한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유한군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타입이거나 뭐 여기 다른 요 상군 같은 경우도 여기도 원소의 개수는 무수히 많고 원소의 수가 유한인 거에 대한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어쨌든 이런 애가 있어서 윗줄 아랫줄은 동치의 개념은 아니다. 어쨌든 지금 기출문제는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에 대해서 지금 요 마지막 줄에 써져 있는 질문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자 하는 게 질문. 그래서 이제 확인하는 등호 관계가 크게 두 개가 있는데, 일단 여기 뭐 순환 부분군들을 다 합집합해서 전체 집합이랑 같으냐 여부는, 여기는 단원소 집합으로 집합을 합집합해도 전체가 다 나오는 거이기 때문에 뭐 이 등호는 아무 때나 다 성립을 하는 등호고, 그 질문에서 확인하고자 할 때 이 등호 개념이 좀 필요한데, 여기 왼쪽하고 오른쪽에 이제 차이가 나는 부분을 보자면 이 오른쪽은 합집합의 횟수가 유한번을 한다라는 표현으로 단정 지어져 있고, 왼쪽 합집합 표현은 합집합을 몇 번 할지에 대해서 뭐 확인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얘는 유한번이 분명하다라는 표현인데, 그거에 대한 대응 관계를 한번 확인하는 게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합집합의 횟수가 유한번만 한다. 이제 확인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저거예요. 또 다른 거는 어떤 원소의 수가 만약에 무한이다라는 게 생기면, 무한인 원소가 단 한 개라도 생기면, 뭐 여기에는 당연히 주제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쪽 포함은 뭐 당연히 성립을 하는 거고, 등호마저 성립을 안 하게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진부분 집합이다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이 확인이랑 같은 개념으로 계속 진부분 집합이다의 개념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게 결국 확인이 되면 무한계가 생겨요. 부분군이 무한계가 생기는데, 원래 가정되어 있기는 부분군은 총 유한계밖에 없다예요. 그럼 이런 일이 생기면 원래 가정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원래부터 하나라도 원소의 수가 무한인 건 없다.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거가 돼요. 그래서 요 얘기하고 요 얘기에 대한 확인을 하고 나면 이제 G가 유한집합이다라는 부분을 확인하게 돼요. 다시 한번 보시면 이쪽 등호가 지금 맞는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 어쨌거나 이제 가정되어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이제 부분군이랑 부분군을 다 찾아서 보면 유한계밖에 없다가 가정이어서 여기 다 모아서 여기다 두면 이게 유한계밖에 없는 상황이 가정되어 있고, 그럼 부분군 중에는 이제 순환 부분군도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이제 A1에 생성시킨 것부터 AN에 생성시킨 것까지 뭐 N개 정도의 이제 순환 부분군이 있고, 다른 뭐 부분군이 있을지 없을지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여기 아무것도 없든지 뭐 몇 개가 있든지 아무 관계 없이 어쨌거나 전체적으로는 다 유한계고 유한계여야 한다가 가정이에요. 부분군이 유한계니까 여기가 있느냐 없느냐랑 아무 관계 없이 어차피 이쪽의 개수도 당연히 유한계여야 한다. 이게 문제 가정에 의해서. 그래서 여기가 유한계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이 부분군을 다 해서 유한계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드린 게 이쪽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한 부분이 아니다. 여기 있어도 돼요. 여기에 있든 없든 관계없이 이쪽은 유한계인 게 분명하다. 이쪽에 아무것도 없이 순환 부분군들만 있는 걸로 얘기한 부분이 아니다. 순환 부분군만 있고 다른 부분군이 없는 걸로 얘기한 게 아니다. 여기가 있든 없든 아무 관계없이 얘네들의 개수는 분명히 유한계여야 한다. 그래서 순환 부분군들이 유한계밖에 없다. 이 상황을 충분히 가정부터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순환 부분군들을 다 구성시켰을 때, 그게 분명히 유한계이다. 그래서 저 집합의 이름을 A라고 두면
이게 유한이냐? 그렇다. 예. 그래서 부분군의 개수가 유한계면 순환 부분군도 유한계이냐? 당연히 유한계이다. 예. 전체가 유한계니까 여기도 당연히 유한계이다. 예. 결국 여기 잠깐 적어둘게요. 그러면 결국 이런 얘기가 성립할 수밖에 없다. 그럼 결국은 어떤 녀석을 꺼내서 어떤 순환 부분군을 찾아서 시작을 하더라도 저 녀석은 여기 적혀져 있는 누군가랑은 집합적으로 같아야 한다. 예. 그래서 어차피 순환 부분군들은 요거가 전체로 다 있는 거기 때문에 이 n개 중에 누군가는 얘하고 같아야 한다. 예. 결국은 어떤 순환 부분군이냐랑 아무 관계없이 이 AI들의 적당한 순환 부분 표현하고 집합적으로 같아지는 상황이 되는 적당한 애가 있다. 예. 그럼 결국은 이 상황을 이제 확인을 하려면 뭐 이런 걸 하나 꺼내놓고 나서 볼 텐데 이걸로 하나로 바꿔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하나씩 꺼낼 때마다 AK 중에 누군가 하나로 바꿔주면 되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바꾸고 나서 합을 하든 그대로 얘를 합을 하든 차이가 없으니까 결국 이게 유한계이다라는 상황이 이 등호 얘기들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 그럼 합집합의 연산횟수도 유한번이 맞다라는 얘기를 이 부분이 다 해결한다. 그래서 합집합 연산의 횟수는 유한번이 맞다. 그 얘기를 이 동그라미 1번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다음 얘기는 이게 계속 진부분 집합에 대한 상황들이 맞다.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을 이제 해야 되는데 만약에 위수가 이제 무한이다 라고 시작을 했을 때 만약에 이게 진부분 집합이 아니면 그러니까 이쪽 포함은 당연히 성립을 하니까 반대 포함이 성립하느냐 여부를 체크하는 거랑 같은데 만약에 이게 반대 포함이 성립을 한다 라고 가정을 하면 그러니까 저게 혹시 등호가 성립한다 라고 가정을 하면 그럼 당연히 여기에도 쥐가 있을 거고 포함관계에서 쥐제곱도 당연히 쥐를 만들어낼 수 있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쥐제곱을 통해서 쥐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쥐제곱을 적당히 연산을 해서 쥐를 만들어낸 상황이 가능하다. 뭐 그런 상황이 이제 가능하게 되고 그럼 결국 쥐의 2m승하고 쥐가 이제 등호로 성립을 하기 때문에 쥐의 여건을 양변에 곱하게 되면 이런 등호 관계도 이제 성립을 하는데 어차피 어떤 여기 정수 하나를 써가지고 저런 항등원이 나왔다는 얘기는 결국은 쥐의 위수가 무한이다 라는 얘기하고 모순이 나온다. 예. 결국은 저런 포함이 성립할 수는 없다. 예. 그러니까 등호가 안 되는 게 맞다. 예. 진부분 집합이 맞다. 예. 같은 개념으로 여기도 같은 개념으로 진부분 집합이 아니고 그 이후로도 계속 진부분 집합이 아니다. 등호가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상황도 똑같이 확인할 수 있다. 예. 그래서 뭐 다시 적어둔 거 그냥 읽어보고 가도록 할게요. 이제 부분군의 개수가 유한계이면 유한군이냐 이게 이제 성립을 하는데 순환 부분군들을 다 모아서 잠깐 A란 이름으로 뒀어요. 그럼 저것도 분명히 유한이다. 예. 뭐 순환 부분군이 아닌 군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이제 순환 부분군의 개수 또한 유한계인 게 분명하고 그래서 뭐 n개인 상황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뒀는데 어쨌든 유한계니까 적당한 개수가 있을 거고 뭐 n개다 라고 두게 되면 적당한 AI의 부분군과 G의 부분군이 이제 등호가 성립하는 적당한 애가 존재하고 이 등호가 성립한다. 예. 그래서 결국 유한번의 합집합 연산으로서 등호가 성립한다. 예. 뭐 여기까지 얘기는 아까 했던 얘기예요. 그래서 뭐 여기 이제 모순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저기 진부분 집합의 상황들을 다 해결한다. 예. 그래서 여기 같은 방법에 의해서 모두 다 진부분 집합이다 라는 얘기들을 똑같이 확인할 수 있다. 예. 결국은 부분군의 개수가 유한계이다 라는 상황은 무한인 위수를 갖는 상황들은 없다. 예. 이게 하나라도 무한 위수를 갖는다면 부분군이 무한이 많아지니까 모든 원소가 유한위수여야 한다에 대한 증명을 한 거랑 같아요. 그래서 모두 다 위수가 유한이다. 예.
결국은 이 등호관계 얘기하고 얘가 유한이다라는 얘기를 확인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하나씩 보면 유한집합이다. 그러니까 이제 동그라미 2번에서 확인한 얘기고 합집합 연산의 수가 유한번이다. 이게 동그라미 1번에서 확인한 얘기고 하나하나씩은 유한집합이고 합집합마저 유한번까지 했다면 다 합을 마무리해도 이 개수가 유한계여야 한다. 예. 이게 바로 전체 집합의 원소가 유한계이다. 그래서 여기가 유한인 얘기와 연산의 수가 유한번이다라는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유한집합이어야 한다. 예. 뭐 나머지 이제 세 번째 보기는 뭐 원소를 3의 세제곱으로 갖고 있으면서 가항군인 상황들은 뭐 몇 가지가 있느냐에 대한 확인인데 뭐 Z3을 3개 직접한 거, Z3, Z9 직접한 거, 뭐 순항군 이거 외에 또 다른 방법은 없다. 예. 뭐 이 세 가지가 전부이다. 예. 물론 3 대신에 다른 소수로 바꾼다라고 해도 뭐 ZP 3개 곱한 거, 뭐 ZP랑 ZP의 제곱 곱한 거, 순항군 어차피 P를 다른 소수로 바꿔도 뭐 개수 세는 입장에서 다를 건 없고 여전히 세 가지의 경우가 있다. 예. 뭐 다음에 35번은 뭐 정수나 뭐 정수계수 다항식환이나 이제 가우스 정수환 뭐 저 환에 대해서 이제 보기들에 대해서 참이냐. 예. 뭐 첫 번째 질문은 뭐 부분환이냐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연산이 같으냐 얘기예요. 뭐 곱셈이 같은 거냐, 덧셈이 같은 거냐에 대한 얘기고 둘 다 좀 넓게 보자면 복소수 안에 들어가 있는 집합이고 그냥 복소수에서 쓰는 덧셈과 복소수에서 쓰는 곱셈을 똑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같은 연산인 게 분명하고 부분하는 게 분명하다. 예. 그 다음에는 저 가우스 정수환하고 정수계수 다항식환이 이제 동형의 개념이 있느냐 여부예요. 여기 위쪽 얘기를 보자면 이게 지금 가역원을 모았다라는 표현으로 쓴 거예요. 가역원을 모았다라는 표현으로 쓴 건데 정수환에서 이제 가역원의 원소를 모으면 뭐 1하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개가 지금 모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정수계수 다항식환에서 가역원을 찾은 거랑 개수 쪽에서 가역원을 찾은 거랑 이게 모든 한마다 등식으로 쓸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정역에서는 등호로 쓸 수 있는데 정역이 아니라면 이게 또 개념이 같다라고 볼 수 없어요. 어쨌든 정수는 영인자가 없기 때문에 여기 잠깐 물음표라고 썼지만 이것도 등식이 성립을 하고 그래서 사실 정수계수 다항식환 안에 있는 가역원소를 찾으면 이 두 개 외에는 없다. 예. 근데 뭐 가우스 정수 안에 있는 가역원은 요 4개가 있어서 가역원의 개수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2개하고 4개는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동형이 될 수 없다. 예. 여기 밑에 줄 얘기를 보자면 이제 PID 여부가 다르다. 예. 여기 정수계수 다항식환은 PID가 아니고 저기 가우스 정수하는 PID가 되고 PID가 되는가 여부가 지금 차이가 있고 동형이 되지 않는다. 예. 그래서 저희가 엄밀하게 얘기를 하자면 뭐 이런 개념들로 이제 얘기를 하시면 되고 대략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어차피 개수에 있는 정수들이 하는 일이 거의 같아지는 상황처럼 취급을 해버린다면 저희 x하고 i가 하는 일이 완전히 같을까? 저게 완전히 같은 일을 해야 저희가 동형이다라는 얘기를 하기가 무리가 없을 텐데 이 x는 몇 번을 곱해도 숫자하고 계산이 섞여 들어가지 않는 물건, 미지수라고 부를게요. 미지수 역할을 하는 앤데, 변수 역할을 하는 앤데 얘는 2번 곱을 하면 마이너스 1이 되면서 정수하고 계산이 같이 섞이기 때문에 얘하고 얘가 하는 일이 도저히 같을 수는 없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얘하고 정수는 계산이 섞이지만 얘는 그냥 변수처럼 계산이 따로 놀기 때문에 당연히 하는 일이 같을 수 없고 동형이 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근거는 뭐 이런 얘기들로 근거를 충분히 대시면 돼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관계가 정역이 아니면 아닐 수도 있다. 예. 예.
그래서 여기 다항식칸의 가역원이 어떤 것이냐를 따지는 거랑 개수의 가역원이 어떤 거냐를 따지는 거에 대해서 차이가 나지 않는다. 예, 정역에서는 차이가 나지 않고. 만약에 정역이 아닌 상황에서는 이제 차이가 날 수 있는데, 뭐 이쪽에서의 가역원을 찾는 거하고 Z사의 가역원을 찾느냐 여부하고, 저희가 이제 Z사에 있는 다항식 중에서 이제 2x 빼기를 2개 곱하게 되면 4x제곱인 뭐 x제곱항 없어지고 4x 걔도 없어지고 이제 1이 되고, 결국은 둘이 곱해서 1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제 둘에 대해서 서로 곱셈에 대한 여건관계 있고 각각 다 가역원이다. 그래서 여기 이쪽에 있는 가역원소 중에는 2x 빼기라는 애가 있고, 물론 여기는 당연히 2x 빼기라는 애가 없어서 같은 집합이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 여지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시면, 1차식과 1차식을 곱해서 2차식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정역에서는 할 수 있다. 예. 근데 정역이 아니면 1차식과 1차식을 곱해서 숫자가 될 여지가 있다. 예. 그래서 차수가 있는 애들을 곱해서 1이 나올 여지가 있다. 예. 그래서 여기 어떤 다항식이 들어갈 여지가 있다. 예. 근데 정역이면 차수가 있는 애들을 곱하면 여기가 차수가 있는 애가 남기 때문에, 정역에서 여기가 숫자라면 여기도 숫자랑 숫자를 쓸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게 집합이 달라질 여지는 없다. 예. 어쨌든 지금 정역에서는 이게 등식이 당연하게 성립을 한다. 예. 근데 모든 안에서 다 같다라고 볼 수는 없다. 예. 뭐 동그라미 3번 질문을 일반적으로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는 뭐 개수에 대한 상황이 UFD였다면 일변수 다항식환도 UFD의 개념이 있다. 그래서 결국은 정수가 UFD가 성립하고 있기 때문에 정수개수 다항식도 UFD의 개념이 성립한다. 예. 참고적으로 이제 이변수환, 체에다가 변수 두 개를 넣은 이변수환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뭐 변수가 하나 들어간 일변수환 같은 경우는, 체가 계수는 일변수환 같은 경우는 PID의 개념이 성립하는 게 맞아요. 맞고, 이변수환 같은 경우는 PID의 개념이 성립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UFD의 개념은 뭐 하나를 넣게 되면 PID도 성립을 하고, PID가 성립하면 UFD도 성립을 하고, 그 UFD에다가 다시 변수가 하나 들어가면 여전히 UFD가 성립한다. 여기 윗줄에 적혀져 있는 개념을 그렇게 보셔도 돼요. 어쨌거나 이제 개수에 대한 상황들이 UFD가 맞다면 변수가 하나 더 들어가 있는 저 다항식 환 또한 UFD가 성립한다. 그 개념 때문에 이 개념도 이제 성립을 하는 거가 돼요. 참고적으로 PID는 변수가 하나 넣었으면 성립하지만 두 개 들어가면 성립하지 않는다. 예. 그 다음에 여기 분수체 상황을 묻고 있는 게 동그라미 4번에 있는데, 개념적으로 가장 작으냐의 개념으로 좀 보셔도 돼요. 그래서 뭐 정수의 분수체란 얘기는 정수를 갖고 있는 가장 작은 사이즈의 체냐라는 질문하고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유리수라는 체는 정수를 갖고 있는 가장 작은 사이즈의 체가 맞느냐, 뭐 그럴 수밖에 없다요. 여기 어차피 5가 있으면 5분의 1이 필요하고 6이 있으면 6분의 1이 필요하고, 그래서 n분의 1 형태를 다 갖고 있는 제일 작은 사이즈의 체는 유리수체가 맞다. 예. 그래서 여기 분수체라는 개념은 가장 작은 사이즈의 체냐라고 생각을 해보셔도 되는데, 유리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맞다. 예. 그래서 아까 잠깐 썼었는데, 여기 Z사하고 Z사의 그 다항식환에 대한 뭐 저 가역원을 뽑았을 때에 대한 등호가 성립하느냐, 아니다. 예. 아까 썼듯이 이제 2x 빼기 1이 왼쪽엔 있지만 오른쪽엔 없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고, 정역이면 성립하는 게 맞다. 예. 결국은 저 등호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이 등호가 성립하느냐랑 뭐 같은 개념인데,
뭐 차수가 3차인 거랑 4차인 거랑 곱했을 때 그 결과물이 7차식이라고 할 수 있느냐? 정역이면 할 수 있다. 예. 왜냐하면 최고차가 없어지는 일이 안 생기기 때문에 정역은 반드시 등호가 된다. 예. 정역이 아니면 최고차가 없어질 상황들도 있기 때문에 정역이 아니면 이게 등호가 안 될 수도 있다. 예. 이 등호가 가능하냐 여부가 정역이냐 여부에 대한 영향을 받고 이 윗줄 아랫줄의 등호도 정역이냐 영향을 받는다. 예. 예. 그래서 뭐 정수계수 다항식환에 대해서 여건을 찾으려고 할 때 이게 등식이라고 써도 된다. 예. 정역에선 등식이라고 써도 되고 계수에서 찾아놓은 그 가역원이 뭐 여기에 가역원인 거랑 마찬가지다. 예. 이 두 개밖에 없느냐? 맞다. 예. 예. 역시 그 다음 기출문제에 대한 얘기들을 좀 볼게요. 저희가 이제 이 표현은 채라고 이제 정의가 되어 있는 표현이고 얘는 아직 채라는 상황이 가정되어 있지 않은 표현이고 그래서 얘는 뭐 제일 작은 사이즈의 채고 뭐 얘는 제일 작은 사이즈의 뭐 환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일반적으로는 채 쪽이 크다. 예. 그런 근거를 보자면 여기는 예를 들어서 알파분의 1이 반드시 있다라는 게 보장되어 있고 여기는 알파분의 1이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보장이 없다. 예. 기본적으로 다 비슷하게 원소를 갖고 있지만 여긴 거기다가 알파분의 1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까지 보장이 있고 그 보장에 의해서 채가 원소를 더 많이 갖고 있다. 예. 이제 저런 얘기를 제가 들을 때 몇 번 질문 받았던 얘기들을 잠깐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채하고 환하고의 관계는 당연히 채가 일반적으로 환 쪽으로 성립을 하는 개념인데 접환 관계에 의해서 채하고 환이 누가 크냐라고 질문했을 때 그러니까 저거는 구체적인 환하고 구체적인 채를 줬을 때 누가 크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건 구체적인 집합을 보고 확인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정수하고 실수를 비교해 보자면 얘는 채고 얘는 아직 채가 아닌데 둘의 사이즈를 보자면 이제 얘가 큰 게 맞고 뭐 얘하고 얘를 비교해 보자면 얘는 채고 얘는 아직 채가 아닌데 이때는 얘가 큰 게 맞고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을 보면 환하고 채 중에 채가 클 수도 있고 이 상황을 보자면 환하고 채 중에 채가 작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환하고 채가 누가 큰가에 대한 여부는 구체적인 두 개의 집합을 보고 구체적인 두 개의 집합을 보고 누가 큰지를 판단하는 거다. 예. 저 상황에서는 채가 크다. 예. 왜 그러냐면 여건을 갖고 있다라는 상황에 의해서 더 큰 집합이다. 예. 그래서 구체적인 집합을 이렇게 보고 나서 누가 더 큰 집합인지를 가려내야 한다. 예. 지금은 채가 크다. 예. 어쨌거나 일반적으로는 채 쪽이 크다라는 이제 포함 관계가 이제 성립을 하는데 그럼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은 이제 반대 포함에 관련되어 있는 얘기들을 확인하는 거가 이제 반대 포함 얘기고 곧 등호 얘기다. 예. 어쨌거나 이제 잠깐 대입준동형 사상을 가지고 이제 기출문제 질문을 하는데 똑같이 대입준동형 사상을 적어놨어요. 그래서 여기 첨자 써져 있는 알파를 x자리에다가 대입하는 이제 대입준동형 사상의 이름을 저기 푸사의 알파라는 이름으로 똑같이 썼고 그 등호 얘기하고 여기 원래 포함에 대한 반대 포함 얘기가 이제 동치의 개념이고 이 포함이 성립하는 얘기는 얘는 이미 채이면서 제일 작은 사이즈이다 보니까 이쪽에 있는 애가 채가 되기만 하면 이게 채가 되기만 하면 이 녀석의 정의 자체가 이제 알파랑 F가 다 있는 가장 작은 사이즈 입장에서 가장 작은 사이즈의 채다라는 게 정의이기 때문에 이 왼쪽에 있는 집합이 채가 되는 순간 이쪽이 포함관계가 성립하는 얘기가 바로 나오기 때문에 같은 얘기가 된다. 예. 근데 이 집합은 대입준동형 사상의 치역이다. 예. 사실은 알파를 다 대입해서 모으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치역 집합에 정확하게 이런 애들이 모이고 이건 그냥 그 대입준동형 사상의 정의 때문에 그냥 아예 원소가 같고 저희가 제일동형 정리를 적용하게 되면 정역을 핵이랑 자른 거랑 치역이랑 동형관계가 성립을 하고 뭐 여전히 얘가 채다라는 부분하고 동치다.
그래서 결국은 이 자른 상환이 체인가를 따지는 것도 다 동치 개념이 성립한다. 예. 결국은 이 자른 상환이 또 체이냐 여부하고 자르고 이데알이 극대 이데알이냐 여부하고 동치까지 또 성립을 하는데 뭐 단위원을 갖는 가한안이기 때문에 단위원을 갖는 가한안이 있기 때문에 극대냐 여부하고 자른 게 체이냐 여부도 동치고 여기는 제1동형 정리.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극대인가를 따지는 부분하고 이 등호가 성립하느냐 여부까지도 다 동치의 개념이 이제 성립을 한다. 예. 그리고 아까도 이제 다른 모의평가 문제에서 잠깐 나왔던 얘기인데 이제 PID 동네에서는 소이달이면서 0이 아니다라는 상황이면 극대 개념이 있다. 예. 그래서 같은 말로 이제 동네가 PID이고 0을 빼놓은 상황에서 얘기를 하면 극대하고소는 동치 개념이 된다. 예. 그래서 극대하고소가 일반적으로 동치냐 그건 아니지만 뭐 단위원을 갖는 유한 가한안에서도 이 개념은 동치 개념이 되고 아니면 PID 동네에서 0을 빼고 얘기해도 이 둘이 동치 개념이 된다. 예. 그래서 소이데알 얘기하고 0이 아닌 얘기까지가 확인되면 극대 얘기가 확인이 되고 그리고 극대가 확인이 되면 이 등호까지도 확인이 된 거나 마찬가지다. 예. 그래서 다음 09년도 이제 기출문제 상황을 이제 보시면 뭐 역시 대입준동형 사상을 이제 정의를 했고 뭐 이름은 푸사의 알파다라고 썼고 보기 중에 지금 0이 아니냐 여부하고 소이데알이냐 여부가 이제 가번하고 답원 보기에서 체크하고 있는데 혹시나 둘 다 맞다는 게 체크가 되면 극대가 체크가 되는 거고 아까 이제 두 집합이 등호가 성립한다는 것도 체크가 되는 거다. 예. 그래서 이 얘기 혹시 둘 다 체크가 되면 방금 전에 했던 등호 얘기들도 다 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여기 가번하고 답원 얘기들을 이제 확인들을 좀 해보면 사실은 뭐 똑같은 말을 쭉 써보면 뭐 핵이 0이 아닌 것을 갖고 있다 라는 말은 말 그대로 0다항식 말고 핵에 있는 애가 있다. 예, 똑같은 말이죠. 그냥 다시 쓴 거죠. 0 말고 핵에 있다. 그러니까 사실 0다항식이 아닌 애가 핵에 들어가 있는 애가 있다. 뭐 같은 말이고 결국은 이게 대입준동형 사상에 대한 핵이니까 이게 알파를 근으로 갖는 애들을 다 모은 거니까 이 말 자체가 F는 알파를 근으로 갖는다 라면 이게 똑같은 말이고 결국은 이런 상황에 F가 있다. 뭐 똑같은 말이고 0다항식이 아닌데 F가 근으로 들어가는 F가 있다. 대수적이다의 정의고 그래서 결국은 뭐 대수적이냐라는 말하고 0이 아니냐라는 말은 그냥 말이 똑같은 상황이다. 말 자체가 똑같다. 근데 문제 가정에 대수적이다라는 말이 문제 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 가정에 이미 대수적이다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건 아예 문제 가정에 써준 거기 때문에 이거 당연히 맞는 말이다. 예. 그래서 가번 보기는 뭐 대수적이기 때문에 그대로 성립한다. 예. 그다음에 뭐 세 번째 보기 먼저 보시면 이제 소이데알인가에 대한 질문인데 정의 상황대로 보자면 곱해서 들어갔다면 둘 중에 하나라도 들어가는가 이게 소이데알인가에 대한 뭐 체크하는 부분이다라고 보실 수 있고 핵에 있느냐 여부는 알파가 근인가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곱한 게 핵에 있으면 F가 핵에 있거나 G가 핵에 있느냐 이런 질문이고 결국은 영인자가 있느냐에 대한 질문인데 아까 대입준동형 사상에 대한 치역은 당연히 영인자가 없어요. 공역이 아까 채였기 때문에 공역에는 당연히 영인자가 없다. 예. 결국은 성립하는 개념이다. 예. 그래서 세 번째 보기는 공역에 영인자가 없었기 때문에 성립하는 개념이다. 예.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보기하고 이제 마저 여기까지 볼게요. 여기 전체가 아니냐 부분도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그 영사상이냐를 체크하는 부분하고도 같은데 어쨌거나 이제 대수적이니까 최소계약당식은 있을 거고
거기다가 이제 영이하는 숫자를 하나 더한다면 요 다항식은 알파를 넣었을 때 당연히 여기에 들어가면 0이기 때문에 그럼 다 넣게 되면 당연히 1이 남죠. 그러니까 당연히 알파가 들어갔을 때 0이 될 수 없다가 나오죠. 결국은 이런 물건이 핵에 이제 없는 물건인 게 분명하고 당연히 전체 집합하고는 집합이 다르다죠. 적어도 이런 애도 있으니까. 그래서 전체 집합하고 핵이 같으냐? 당연히 아니다. 예. 그래서 뭐 전체가 아니고 지금 여기 동그라미 1번까지도 확인했으면 소이데알의 개념도 만족을 한다. 예. 저희 지금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